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아니죠. 이렇게 아마 세 가지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명나라 말기에 망력제, 그 다음에 최창제, 천계제에 이은 3대 황제, 각각 한 가지 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짧아요. 망력제 말기에 황태자였던 최창제 주상락이 암살당할 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망력제가 승하하고 최창제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등극을 하는데 1년 전후로 금방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게 병도 있었지만 거기서 뭐 모르핀이라는 마약을 가다 복용을 해서 죽었다. 근데 그게 암살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천계제, 너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 버려서 유모와 그 황관 이충원이 복수각시로 이렇게 만들고 자기네가 이제 정치를 마구잡이로 이제 이렇게 휘둘르잖아요. 그때 유모가 이 천계제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벌었던 정치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망력제 말기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망력제 43년 그 해에 후에 황제가 되는 최창제 주상락이 태자일 때 암살을 당할 뻔한 정치적인 사건이 이야기입니다. 당시 망력제 황후, 그러니까 본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자 중에 장자가 황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끔 망력제,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가 더 이뻐하는 아들을 황태자도 옹립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정기비의 아들 주상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상락 같은 경우는 왕공비라는 후궁의 아들이었고요. 주상락은 서자이지만 장자였고 주상순은 서자이면서 차자,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력제 같은 경우는 이 왕공비 주상락의 생모보다 주상순의 생모였던 정기비를 더 총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상순에게 더 이 망력제는 마음이 간 거죠. 그래서 황태자를 그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망력제의 모인, 그러니까 어머니인 태후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서자이지만 장자에게 황태자도 옹립하는 게 맞다.
그리고 주상락이 이 주상순보다 모자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냐. 둘이 비슷비슷한데 장자에게 황태자도 옹립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무리 망력제 황제이지만 모호가 그렇게 말을 하니 말을 따라야죠. 그리고 신하들도 뭐 그런 의견을 표출을 하니까 황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상락에게 황태자의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상락의 나이는 20이었고요. 자, 주상순에게는 복왕이라는 칭호를 내려주면서 선양을 다스리게 해주는 권리도 줍니다. 정기비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아들이 황태자도 옹립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한이 있었나 봐요. 포기하지도 못한 거예요. 내 아들이 황태자도 옹립이 되어야 하는데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황태자가 되지 못하고 저 주상락이 황태자가 되어서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 쌓였던 거예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비가 자기가 좀 신임하는 2명의 환관들을 시켜서 사주를 한 거죠. 한마디로 자객을 하나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상락을 암살하려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것을 보면 이제 황태자가 된 주상락은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속해 있었고요. 이 주상순에게도 조금은 뭔가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이 쌍방 공공연하게 이제 투쟁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웃겨요. 이게 이 역사적인 사건인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비하해서 기록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객이라면 조금 무예에 조금 뛰어나야 하잖아요. 아무리 조금 무술도 못하는 태자라고 해도 호위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환관들 중에서도 무술을 할 줄 아는 환관들을 이렇게 동공에다가 지키게 하거든요. 황태자 처소에. 근데 무술을 못하는 자객을, 그러니까 일반 평민을 자객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좀 비하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좀 황태자가 뭐 무술을 못하고 뭐 그 주위에 무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자객이 무술을 못한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아니면 뭐 그 두 황간에 그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또 웃겼던 거는 황체자를 암살한다고 했던 그 자식이 아니 무슨 검을 갖고 온 게 아니고 몽둥이 하나만 들고 그 황태자 처소에 난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술도 못하는 일반 평민을 자객을 선발했는 데다가 검도 아닌 몽둥이도 들고 황태자 처소에 난입을 시켰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고 망력제에게도 그게 보고가 됐겠죠. 망력제도 당연히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을 신문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겠죠.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요. 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그냥 가다가 고문을 이제 가했겠죠. 막 두들겨 패거나 뭐 이게 뭐지 이 몸을 뜨거운 그런 뭘로 이렇게 지지고 뭐 이런 고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하더래요. 엉뚱한 자백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대로 뭐 자백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백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본인의 이름이 장차고 계주 정화곡이라는 고을에서 사는 인물인데 이장각 뭐 이만창이라는 그 두 사람의 집에 그 딸나무를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장관과 이만창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한동안 자기가 딸감을 이제 구해주면 그걸 이제 조그만 얼마만한 그런 그 보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한동안 보수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나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가나에서도 죄송한데 이장강과 이만창과 한 통속이라 고소를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윽박지르고 막 협박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베이징 연경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가나에 가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소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던 중에 2명의 사내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연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주면 자기네가 너의 그 억울한 사정을 가나에 고소하게 해 줄 거고, 일을 해결시켜 줄 것이고, 또 돈도 많이 줄 것이다. 하겠냐 말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라는 인물이 그래 한번 해보겠다. 꼭 약속을 지켜다오. 이래가지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뭐 몽둥이 하나 들고 궁에 들어가갖고 그 황태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해서 그 거처를 갔다는 거예요. 거다가 실패로 자기가 이렇게 잡혀왔다. 첫 번째 자백이 그거래요.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신문을 하던 사람들이 이것 비정상인이라고, 그러니까 미친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간수가 이 감옥 안에 갇혀져 있던 이 장채라는 이 인물을 보니까 정상인인 거예요. 미쳐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그 뭔가가 있다 생각해서 다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고문을 하겠죠. 처음에는 이제 며칠 굶기고 밥을 줄 테니 자백을 해라. 아니면 그래도 얘기는 안 하니까 석방을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해라. 너는 무슨 잘못이 있겠냐. 누가 시켰으니까 했겠지.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 너는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자백을 해라. 라고 이제 해유를 했다는 겁니다. 막 윽박도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본인의 본명이 장호아라는 인물인데 35살. 그리고 계주 정화곡에서 거주하는 건 맞다. 거기 출신이고 부친이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나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하는 게 자기 친지들에게 땔감을 해주고 또 돼지도 키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를 받아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제 숙부 작은아버지가 땔감을 해주는데 또 얼마 동안 또 이 보수를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았대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말이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숙부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땔감을 조금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떼어줘서 그걸 장에 가서 팔아서 니네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땔감을 가지고 장에 가서 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도박장에 아는 친구를 만나서 거기에 또 도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연히 도박장에서 돈을 잃게 되죠. 근데 그냥 다 잃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되는데 거의 다 보면은 거기서 또 잃은 게 아까워서 더 또 조금 더 하면 또 이제 벌 수 있다 뭐 이런 또 욕심이 생겨서 미련도 생기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갔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근데 돈을 좀 빌려서 도박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빚이 뭐 얼마나 컸는지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이제 불안하고 막막했겠어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돈이 어디서 나오며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나 라는 그런 막 그 마음에 막 힘들어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 환관이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관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돈을 좀 갚아달라고 뭐 이런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환관이 갑자기 이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다 갚아줄 거고 또 네가 성공을 하게 되면 먼 년간 놀면서 살 만큼의 거금을 내어주겠다. 그러니 네가 좀 이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장호화라는 인물이 좋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하겠다. 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영경으로 온 거예요. 베이징으로 이제 와서 또 거기서 환관 한 명을 만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관이 자기를 데리고 자금성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이제 뒷문으로 이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몽둥이 하나를 딱 주면서 자기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느 한 처소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말이 이 처소가 누구의 처소인지도 묻지 말고 왜 이 일을 시켰는지도 알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 저 처소 안에 들어가면 한 젊은 사내가 황금색 옷을 입고 있으니 그 인물을 네가 때려 죽이면 된다. 그거 하나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더라도 불구자로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
약속한 거금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불구자 뭐 손가락 하나 없거나 뭐 얼굴에 흉터 하나만 있어도 황태자로 옹립이 되기가 힘들었던 시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인물이 황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더라도 불구라도 만들어 놔라 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뭔지도 모르고 몽둥이 들고 이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엄청나게 매맞고 체포가 되고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하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만났다는 그 두 환관이 누구냐? 그들의 정체를 밝혀라. 안 그러면 너 또 맞는다. 고문을 할 거다. 이렇게 또 이제 협박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처음에 또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너무 또 이제 매맞고 이러니까 이 두 환관의 정체를 말을 하는데 충바오와 유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인물들이 누구냐? 정기비의 처소에서 일하고 있는 태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기비가 그들을 사주를 해서 자객을 보내서 주상락을, 그러니까 황태자인 주상락을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비는 망력제에게 용서를 빌죠. 내가 잘못했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망력제가 그랬대요. 그러면 네가 살고 싶으면 태자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태자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너 살려주마.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빌과 황태자인 주상락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막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락도 되게 쉽게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력제가 기뻐하면서 황태자 주상락에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웃긴 거는 정기비와 주상순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고요. 두 황관이었던 충바오 그리고 유총도 아무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그 뭐라고 그러죠? 조금 단순무식했던 그 일반 백성, 자객으로 선발이
했던 죄송합니다. 장호와라는 그 인물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사건이 흐릿멍텅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처분이 뭐 어이없죠. 이게 왜 이렇게 마무리를 엉터리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황태자 주상락은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그 고육책으로 자작극을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소수 역사학자들은 주상락의 자작극이 맞으며 정기비의 배우는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을 또 발표했다고 해요.